이상하죠. 계산할 때만 되면 꼭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자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날 저는 계산서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딸의 결혼은 더 이상 딸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또 상처받지는 않을지, 괜히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건 아닐지,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은 최대한 가볍게 하자고 했습니다. 상견례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라고요. 장소도 일부러 동네에서 오래된 한정식집으로 정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위될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괜히 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민수는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찬 위치를 살피며 제 쪽으로 밀어주기도 했고 물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먼저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딸에게는 이거 좋아하지? 하며 음식도 챙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무례한 사람은 아니구나. 첫인상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전화가 온 것 같아서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당연한 동작이어서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계산서를 들고 문 앞에서 잠시 서성였고 딸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 사이 공기가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말이 끊기고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하지만 그 생각을 바로 밀어냈습니다. 괜히 첫 자리부터 의심하면 딸만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는 식당 입구 쪽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급히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래처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말은 부드러웠고 표정도 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계속 민수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요즘 일 많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그날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남았습니다. 계산서가 나오자마자 너무 정확하게 자리를 비운 그 타이밍, 그 장면이 이상하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워. 다음엔 오빠가 꼭 낸대. 저는 답장을 보내면서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엔이라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같은 장면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식사 자리는 첫 만남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잡혔습니다. 딸 서연이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은 오빠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이번엔 꼭 자기가 낸대. 그 말이 어찌나 단정하던지 괜히 제가 더 말을 보태면 딸의 기대를 짓밟는 것 같아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경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도 같은 장면이 다시 나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식당은 이번엔 고깃집이었습니다. 민수가 예약까지 해두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주문을 도맡아 했고 고기를 굽는 것도 스스로 하겠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딸은 옆에서 괜히 더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편안해서라기보다 긴장을 숨기려는 웃음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식사 도중 민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오히려 그 뒤에 올 장면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찰나 민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손목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동작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눈치를 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또구나. 이번엔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딸을 보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물컵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돌아오는지 아니면 또 같은 결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계산서를 들고 한 번 더 다가왔다가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쓰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상황을 모면해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결제를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는 예상대로 식당 밖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도 아닌 그냥 서서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려던 건데 타이밍이 좀 어긋났네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타이밍이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건 기회일 때나 쓰는 말입니다. 책임 앞에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변명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민수 씨가 계산 이야기 너한테 한 적 있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다음엔 꼭 자기가 낸다고 했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자리를 비웠을까? 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냥 화장실이 급했대. 그 말이 얼마나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인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계산서가 놓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민수의 모습,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자 분노가 따라왔습니다. 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절대 먼저 계산하지 않겠다고요.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보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민수가 혼자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사돈 어른들도 같이 식사 한번 하지요.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아주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좋죠.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식사 자리는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리요. 며칠 뒤 양가가 함께한 세 번째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또 계산서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상견례 전 가벼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마지막 확인의 자리였습니다. 민수 혼자만 있는 자리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양가가 함께 있으면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뵙고 식사 한번 하지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웃음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기에도 적당했고 분위기도 단정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먼저 와 계셨고 민수는 부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작은 거리에서조차 딸의 긴장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손을 살짝 눌러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돈 어른 아버지는 민수의 성실함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곧 벌어질 장면이었으니까요. 음식이 어느 정도 나오고 대화가 잠시 끊겼을 때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민수의 시선이 아주 빠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움직이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다 고개를 피했고 딸은 숨을 삼킨 채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서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돈 어른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하시고 다음에 민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또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돈, 왜 항상 다음입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어른 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는 왜 계산할 때마다 자리를 비웁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서로를 보았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민수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 왜 항상 계산할 때만 일이 생깁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3번이면 저는 그걸 우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사돈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계산서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러 가면서 속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확인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걸요. 계산을 마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했습니다. 그 말에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와서야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울면서 제게 민수가 했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그러더라. 어차피 엄마가 내는 거라고. 딸은 그날 밤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이미 많이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재촉하면 이 아이가 더 움츠러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그 한 문장만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만남이 있던 날 식당을 나오며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야. 괜히 내가 나서면 장모님 기분 상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딸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 뒤에는 더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도 가족인데 장모님 도움받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카드도 같이 쓰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한다.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다. 여기서 끝이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까지 믿어온 시간을 부정해야 한다는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 잘못 아니다. 하지만 이건 결혼하면 더 커질 문제다. 다음 날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딸 없이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예의 바른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계산할 때마다 자리를 비운 이유가 뭡니까?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생활비와 큰 지출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죠.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서로에 왜 항상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집은 여유를 이유로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도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처음엔 사과했고 그 다음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결국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파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가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파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딸의 지인이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 들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그 사람 맞아? 예전에 장모 쪽 돈 문제로 말 많았던 사람. 처음엔 설마 싶었습니다. 사람 이야기라는 게 과장되거나 와전되기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겪은 장면들이 하나둘 겹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 있어. 딸은 민수가 가끔 농담처럼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면 장모님이 제일 든든하지. 집안 어른이 도와주셔야 젊은 사람들이 숨 쉬지. 그때는 웃고 넘겼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들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딸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자세였습니다. 사과도 했고 오해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는 대신 상대의 기준을 문제 삼는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만약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은 상황에 따라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딸은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남았다면 이미 관계는 끝난 겁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금 멈춘 건 용기 있는 선택이다. 딸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쌓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파혼은 공식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민수 쪽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결혼은 다 그렇게 한다.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저는 그 말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 집의 기준은 다르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혼이 정리된 후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민수의 이전 파혼 역시 상대 집안에서 같은 이유로 결혼을 멈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산 문제, 생활비 기대, 장모 의존.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상하게 분노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다. 결혼 전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는 그때마다 말해줬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 컸을 뿐이다. 믿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을 이용하려 한 사람이 잘못일 뿐입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계산서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계산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은 더 큰 순간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는 사실이 지금은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삶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작은 장면에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날 계산서를 대신 내준 게 아니라 제 딸의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대신 끊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작은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결혼은 바뀌길 기대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보이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은 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요. 그리고 엄마의 역할은 딸의 사랑을 말리는 게 아니라 딸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선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파혼을 선택한 것을요.